2022년 8월 9일, 여러분 혹시 매달 꼬박꼬박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지 않으신가요? 이상하게 돈 들어올 일이 생겼다가도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가고 애써 모아둔 돈은 꼭 급한 일이 터져서 나갈 때가 많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것처럼 돈이 모이지 않아 속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의 귀를 활짝 열어보세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지갑 속에 잠자고 있는 5천 원권 지폐 한 장이 바로 그 막혀있던 재물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꼿꼿한 종이돈 한 장이 뭘 바꾼다고 하고 우선 끊지 마세요. 이 작은 지폐 한 장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우주의 기운을 담아 집안의 돈벼락을 불러오는 놀라운 비법을 오늘 제가 속 시원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5천 원권이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복을 부르는 부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 로또 당첨의 운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남들보다 더 아등바등 애쓰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손님이 뚝 끊기고 직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자식들은 속만 썩이는 것 같지요. 돈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그 조급함이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고 결국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마치 집안 전체에 무겁고 춥한 기운이 감도는 것처럼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집안의 생기, 즉 살아 움직이는 활찬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돈, 즉 재물은 물과 같다고 봅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재물의 기운도 계속해서 활발하게 흐르고 순환해야만 불어납니다. 그런데 집안에 생기가 없고 기운이 정체되어 있으면 마치 강물이 막혀 웅덩이가 된 것처럼 돈의 흐름도 꽉 막혀버리는 것이죠. 새돈이 들어오기는커녕 있던 돈마저 마르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싹이 트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 좋은 그림을 걸거나 화초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본능적인 행동이죠. 하지만 그림은 너무 비싸고 화초는 관리가 어렵다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아주 쉽고 강력한 해결책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5천 원권 지폐입니다. 5천 원권 뒷면에 그려진 그림, 초충도가 바로 그 어떤 비싼 그림이나 화초보다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5천 원권 뒷면에 이 작은 그림이 왜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졌는지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5천 원권 앞면에는 율곡이 이 선생의 초상이 그려져 있죠.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뒷면을 유심히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뒷면에는 율곡 선생의 어머니신 신사임당께서 직접 그리신 초충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풀과 벌레를 그린 그림이죠. 이게 고작 풀벌레 그림이라고 실망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초충도는 풍수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생명에너지의 폭탄과도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름날 무성하게 자란 풀숲이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메뚜기, 윙윙거리며 꿀을 나르는 꿀벌, 아름다운 날갯짓을 하는 나비, 그리고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린 오이와 수박까지. 초충도는 바로 이 모든 생명 활동이 가장 왕성한 순간을 포착한 그림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살아 움직이는 기운, 즉 생기입니다. 초충도에 그려진 맨드라미는 예로부터 벼슬과 출세를 상징했고, 탐스러운 수박과 오이는 자손의 번창과 재물의 풍요를 의미했습니다. 여치나 메뚜기 같은 곤충들은 부지런함과 왕성한 활동력을 상징하죠. 즉, 이 작은 그림 한 폭에 건강, 출세, 자손, 재물, 부지런함 등 인간이 바라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신사임당께서 왜 이런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단순히 심심풀이로 그리신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집안이 번성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한 획 한 획 그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충도에는 그림 자체의 기운뿐만 아니라 자식의 성공과 집안의 번영을 바라는 강력한 염원까지 함께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5천 원권을 집에 두는 것은 단순히 풀벌레 그림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사임당의 그 간절한 기운과 자연의 가장 왕성한 생명력을 통째로 우리 집에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때요? 이제 보니 5천 원권이 다시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이토록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품은 5천 원권을 집안 어디에 둬야 그 효과를 200% 볼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부엌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부엌에 5천 원권을 잘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금전운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풍수에서는 부엌을 집안의 재물과 건강을 책임지는 심장과 같은 곳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부엌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만들고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건강해야 돈도 벌 수 있으니 부엌이 곧 재물운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엌이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항상 충돌하는 아주 예민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두 기운이 싸우기 시작하면 집안의 돈 문제도 덩달아 꼬이고 가족 간의 다툼도 잦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해결사 5천 원권이 등장합니다. 5천 원권 뒷면의 초충도는 무성한 풀과 식물,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의 원리상 나무는 물의 기운을 흡수해서 불의 기운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물과 불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부엌에 5천 원권을 두는 것은 으르렁대며 싸우는 물과 불 사이에 그만들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하고 말려주는 현명한 중재자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부엌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두 군데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식탁 아래입니다.
식탁은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며 화목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초충도의 풍요로운 기운이 더해지면 가족 간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웃음이 넘치는 집에는 자연스레 복이 굴러 들어오게 마련이죠. 식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테이프로 살짝 붙여두세요. 마치 식탁이라는 밭에 풍요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냉장고 위입니다. 냉장고는 현대판 곳간이죠. 집안의 모든 먹을거리를 저장하는, 즉 재물을 보관하는 근거와도 같습니다. 이 곳간 위에 초충도의 생명 에너지를 올려두면 곳간의 재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고는 차가운 기운을 내뿜는데 초충도의 활기찬 양의 기운이 그 냉기를 중화시켜 부엌 전체의 기운을 따뜻하고 조화롭게 만들어 줍니다. 일단 이때 중요한 점은 반드시 빳빳한 새돈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헌돈에는 온갖 부정적인 기운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난 새 생명처럼 깨끗하고 힘찬 기운을 가진 새 5천 원권으로 우리 집 부엌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재물을 부르는 두 번째 명당 자리는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에 이 간단한 방법을 쓰는 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하게도 가족 전체의 운이 살아나고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거실은 집안의 얼굴이자 모든 가족 구성원의 기운이 한데 모이고 섞이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실의 기운이 좋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밖에서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게 됩니다. 자연스레 대인 관계가 좋아지고 귀인이 나타나 도와주는 등 사회적인 성공운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거실에 5천 원권의 힘을 어떻게 빌려야 할까요? 정답은 소파 옆 테이블 또는 거실 중앙 테이블 아래입니다. 소파는 우리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는, 즉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가족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중심지죠. 이 두 곳에 5천 원권을 두는 것은 우리 가족의 에너지 충전소와 소통의 중심지에 생명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충도에 그려진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대화도 즐거워지고 아이디어도 샘솟게 됩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인정을 받고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력이 생기며 어머니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팁을 드릴게요. 계절의 기운을 활용하는 겁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거실 동쪽에 5천 원권을 두어 성장과 시작의 기운을 극대화하고 활동력이 가장 왕성한 여름에는 남쪽에 두어 성공과 명예의 기운을 키워보세요. 마치 농부가 계절에 맞춰 씨앗을 심고 가꾸듯 우리도 집안의 기운을 계절에 맞춰 가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테이블 아래쪽에 살짝 붙여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맞이할 때 더 크게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지금 거실 테이블 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텅 비어 있다면 오늘 당장 그곳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세 번째 장소입니다. 이것만 잘 활용해도 집 밖에 온갖 나쁜 기운은 막아주고 로또 당첨 같은 황금빛 행운을 집 안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우리 집의 입과 같습니다. 입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 현관을 통해 좋은 기운이 들어와야 집안 전체가 건강하고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깥의 나쁜 기운,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시기, 질투나 좋지 않은 기운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집이 흥할 집인지 망할 집인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현관에 우리의 수호 천사 5천 원권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충도의 강력한 생명 에너지가 일종의 에너지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들 중에서 재물운, 건강운, 행운 같은 좋은 기운들은 자석처럼 끌어당겨 증폭시키고 애군이나 가난의 기운 같은 나쁜 기운들은 마치 방충망처럼 다 걸러내어 튕겨내는 것이죠. 현관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신발장 안입니다. 신발은 우리가 온종일 바깥을 돌아다니며 묻혀온 온갖 기운들의 집합체입니다. 좋은 기운도 있겠지만 피곤함, 스트레스, 다른 사람과의 갈등 같은 부정적인 기운도 잔뜩 묻어 있죠. 이 신발들이 모여 있는 신발장 안에 5천 원권을 넣어두면 초충도의 정화 에너지가 신발에 묻은 부정적인 기운들을 밤새 깨끗하게 정화시켜 줍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정화된 신발을 신고 상쾌한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매일 밤 스마트폰을 충전하듯 우리 성공의 발판이 되는 신발의 기운을 충전하는 셈이죠. 또 다른 좋은 위치는 바로 현관문 안쪽입니다. 문 위쪽이나 옆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테이프로 붙여두세요. 이렇게 하면 현관문 자체가 복을 부르는 문으로 바뀝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초충도의 기운이 마치 환영의 팡파르처럼 울리며 돈과 복을 집안으로 쓸어 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댓글에 우리 집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황금문이다 라고 힘차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말로 글로 선포하는 행위 자체가 여러분 집의 기운을 바꾸는 강력한 시작이 될 겁니다. 이자 오늘 우리는 지갑 속에서 흔하게 뒹굴던 5천 원권 한 장이 사실은 집안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풍수 비법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엌 식탁 밑에 거실 테이블 안에 그리고 현관 신발장 안에 이 세 곳에 빳빳한 새 5천 원권을 숨겨두는 이 간단한 행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기, 즉 살아있는 기운을 우리 생활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부엌에서는 물과 불의 충돌을 막아 조화를 이루게 하고 거실에서는 가족의 기운을 활기차게 만들며 현관에서는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을 초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초충도에 담긴 왕성한 생명력 덕분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은행에 가셔서 빳빳한 새 5천 원권을 몇 장 바꾸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 곳의 복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이때 그냥 휙 붙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즉 염원이 더해질 때 5천 원권의 힘은 극대화됩니다. 혹시 원룸이나 작은 집에 사셔서 공간 구분이 애매하신가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한 곳을 정해서 실천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주방이나 현관을,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라면 거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지혜롭게 적용하는 것이 진짜 풍수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설날이나 자신의 생일처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날에 이 5천 원권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묵은 기운은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며 내년 복을 새롭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풍수란 결국 관심과 정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5천 원권 비법은 단순히 돈을 특정 장소에 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은 정성을 들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5천 원권을 볼 때마다 이제는 그냥 5천 원으로 보지 마세요. 그 안에 담긴 무한한 풍요와 번영의 가능성을 보세요. 푸른 잎사귀의 성장 에너지와 팔딱이는 곤충의 활기, 그리고 자식의 번영을 빌던 신사임당의 따뜻한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지폐 한 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알아차릴 때 여러분의 삶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셔서 막혔던 재물운의 물을 시원하게 트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상상도 못했던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더 이상 찡그리지 마세요. 걱정과 불안 대신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세요. 분명 좋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 심어둔 작은 초충도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번영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넘치는 복을 받아 로또 1등 당첨의 기운까지 품에 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지갑 속에 이것 하나만 넣으면 돈복이 쏟아져 들어와 부자 됩니다. 부자 되는 비법 금전은. 여러분, 지금 지갑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여러분의 지갑은 단순한 가죽 주머니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돈이 사는 집입니다. 어떤 집은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보금자리 같고, 어떤 집은 온갖 잡동사니로 발 디딜 틈 없는 창고 같죠. 만약 요즘 들어 돈이 모이기는커녕 자꾸만 새 나가는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통장 잔고가 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돈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문제가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돈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멋진 집, 즉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지갑을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지갑은 돈을 밀어내는 낡은 창고가 아니라 돈이 스스로 찾아와 머무르고 싶어하는 아늑한 궁전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월급날은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카드값 고지서는 어김없이 날아오고 분명 아껴 쓴다고 썼는데 이상하게 돈은 항상 부족한 느낌 말입니다. 나는 왜 돈복이 없을까? 한숨 쉬어본 적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지갑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갑을 그저 돈이나 카드를 잠시 넣어두는 임시보관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지갑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고 느끼기도 지요. 하지만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꽉 막힌 지갑은 마치 현관문이 온갖 신발과 잡동사니로 막혀 있는 집과 같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영수증 언젠가 쓰겠지 하고 넣어둔 쿠폰, 잘 만나지도 않는 사람의 이런 것들이 지갑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돈의 집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왜 복이 안 들어오지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살아있는 기운을 가진 존재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을 좋아하고 구겨지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죠. 만약 여러분의 돈이 낡고 더러운 집에 살고 있다면 그 돈은 하루빨리 그곳을 탈출하고 싶어 안달이 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모이지 않고 계속 흩어지는 재물이 새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혹시 돈이 머물기 싫어하는 집은 아닌지 오늘 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해 보시죠.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물건에는 기운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은 주인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죠. 그 중에서도 지갑은 단순한 소지품을 넘어 재물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운을 담는 그릇, 즉 돈의 집으로 여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의 건강과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깨끗하고 정돈된 집에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만 지저분하고 어두운 집에서는 괜히 몸도 찌푸둥하고 마음까지 우울해지잖아요. 돈의 집인 지갑도 똑같습니다. 지갑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돈의 기운, 즉 재물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 어른들이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사면은 바로 입지 않고 머리맡에 두고 자던 풍습을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물건에 자신의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길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 지갑을 샀다고 해서 바로 돈을 왕창 집어넣고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돈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물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의 운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돈이 머무는 집을 소중히 다루는 사람에게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돈이 스스로 찾아와 머무는 부자들의 집 같은 지갑을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만 해도 정말 신기하게도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갑 속 죽은 돈의 흔적을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에 다녀온 뒤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부정적인 기운, 즉 죽음의 기운을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지갑 속에도 이런 죽은 기운이 있습니다. 바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무엇인가요? 이미 내 손을 떠나 지출된 돈, 즉 죽은 돈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재물의 무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죽은 돈의 흔적을 새로 들어올 돈과 한 공간에 뒤섞어 놓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생기와 활기가 넘쳐야 할 돈의 집에 이미 떠나간 돈의 유령들이 떠돌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떤 새로운 돈이 들어와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들어오려던 돈도 그 음습한 기운에 놀라 달아나 버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폐는 살아있는 나무의 기운을 가진 양의 존재라면 차가운 쇠로 만들어진 동전은 음의 기운을 가집니다. 성질이 다른 이 둘을 한데 섞어두면 서로 충돌하며 기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마치 한 집에 불과 물을 같이 두는 것과 같아서 재물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삐걱거리게 됩니다. 오늘 당장 지갑을 열고 영수증, 쓸데없는 쿠폰, 낡은 명함 같은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정리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돈의 집에 낀 묵은 때와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지폐는 구겨지지 않게 쫙 펴서 방향을 맞춰 넣어주시고 동전은 작은 동전 지갑에 따로 보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지갑은 돈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하고 좋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현관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부자들은 3년마다 이사를 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서 말하는 이사란 바로 지갑 교체를 의미합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정체된 재물운을 깨우고 새로운 부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의 기운에도 수명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매일같이 돈이 드나드는 지갑은 그 기운의 소모가 매우 빠릅니다. 보통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지갑이 가진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 즉 생기가 거의 다 소진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멋지고 비싼 지갑이라도 기운이 닿으면 마치 터가 다 쇠한 낡은 집처럼 더 이상 복을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좋은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혹시 요즘 들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지갑이 수명을 다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쓰는 지갑이 유독 나와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고 그 지갑을 쓰기 시작한 후로 돈이 잘 모이는 것 같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사간 집에 터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린다면 굳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지갑이 가진 좋은 기운이 닿을 때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돈이 자꾸 새고 일이 막히는 기분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지갑으로 교체해서 새로운 운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지갑을 고를 때는 색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금색이나 녹색, 검은색 지갑은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색은 부와 번영 그 자체를 상징하고 녹색은 돈이 꾸준히 성장하고 불어나는 기운을, 검은색은 들어온 재물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지갑을 바꾸는 날도 중요합니다. 새해 첫날이나 자신의 생일처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특별한 날에 교체하면
그 에너지가 배가 되어 더욱 강력한 재물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낡은 지갑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돈의 집으로 이사하여 부의 기운을 새롭게 맞이해 보세요. 네 번째 비법은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원리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돈을 부르는 부의 자석 법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갑에 돈을 거의 넣고 다니지 않거나 아예 텅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것은 재물운의 아주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텅 빈 지갑은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우주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은 풍요로운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지갑에 돈이 항상 들어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는 풍족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이 신호가 더 큰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를 넣어야 할까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풍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지갑이 뚱뚱해질 정도로 돈과 카드를 꽉 채워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풍수에서는 꽉 찬 상태를 이제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고 나갈 일만 남았다는 신호로 봅니다. 우리 집안의 통로에 기운이 잘 흘러야 하듯 돈의 집인 지갑에도 기운이 드나들 여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여유 공간을 통해 새로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쓰지 않는 카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갑에 적절한 숨쉴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 돈의 집에 아주 특별한 복덩이를 들여놓으면 금전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바로 복자가 적힌 종이나 카드입니다. 복이라는 글자는 행복과 행운, 풍요를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긍정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이나 양반가에서는 대문에 복자를 써붙여 집안에 복을 기원했죠. 이와 같이 여러분의 지갑에 복자를 넣어 다니는 것은 돈의 집에, 우리 집에 복이 가득하니 재물도 이리로 오시오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쁜 종이에 정성껏 복자를 써서 지갑에 넣어 보세요. 그 글자가 지닌 긍정의 힘이 여러분의 지갑을 좋은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놀라운 행운과 재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지갑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지갑 속 여유 공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혹시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갑 상태를 공유해 주시면 저는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돈이 살게 될 집의 외관, 즉 지갑 색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색상의 집에 사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듯 어떤 색상의 지갑을 쓰느냐에 따라 재물운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앞에서 금색, 녹색, 검은색이 재물운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색 지갑은 태양처럼 강력한 에너지로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더 큰 성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마치 돈에게 이것이 바로 부의 중심지다 라고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다만 색이 바래거나 낡은 금색은 오히려 기운을 떨어뜨리니 피해야 합니다. 녹색 지갑은 마치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 돈이 꾸준히 성장하고 불어나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거나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돈이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색상이죠. 검은색 지갑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듯 들어온 재물을 밖으로 새지 않게 꽉 지켜주는 수호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특히 지갑 안쪽이 금색이나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면 돈을 지키는 힘과 불러들이는 힘이 조화를 이루어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피해야 할 색상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 지갑입니다. 빨간색은 풍수에서 불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강력하고 격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빨간색 지갑을 쓴다는 것은 돈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 뜨거운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타서 없어지지 버리는 형국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재물이 모이지 않아 재정적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빨간색은 흥분과 충동을 유발하는 색이라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게 됩니다. 만약 지금 빨간색 지갑을 쓰고 계시다면 왜 돈이 잘 모이지 않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의 재물운을 소중히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빨간색 지갑에는 작별을 고하고 여러분의 재정 목표에 맞는 금색, 녹색 또는 검은색 지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들이 사는 돈의 궁전으로 탈바꿈시키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즐거운 놀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해 보세요.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아 지갑 속의 모든 내용물을 깨끗한 천 위에 쏟아냅니다. 이것은 낡은 집에 있던 모든 짐을 밖으로 꺼내는 이사의 첫 단계입니다. 그다음 내용물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첫째, 반드시 필요한 것, 신분증, 주력카드, 현금. 둘째, 언젠가 쓸 것 같은 거. 셋째, 완벽한 쓰레기, 영수증, 낡은 명함. 쓰레기 그룹은 미련 없이 버리세요. 죽은 돈의 기운과 작별하는 순간입니다. 언젠가 쓸 것 같은 거 그룹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로 보관하거나 버립니다. 이제 지갑 본체를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줍니다. 안과 밖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으며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만약 지갑이 낡고해졌다면 과감히 새로운 지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앞에서 배운 대로 여러분의 목표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세요. 이제 깨끗해진 지갑의 입주를 시작합니다. 지폐는 종류별로 정리해서 한 방향으로 쫙 펴서 넣습니다. 돈에게 최고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카드는 자주 쓰는 것 두세 개만 지정된 칸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점정. 여러분이 직접 쓴 복자 카드를 가장 안쪽, 가장 귀한 자리에 넣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돈의 집에 복을 불러들이는 수호 부적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지갑을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상상하는 겁니다. 이 지갑 속으로 돈과 행운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모습을요. 여러분의 지갑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와 풍요를 담아내고 키워나갈 신성한 공간, 살아있는 재물의 집이 된 것입니다. 부는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내 손 안에 작은 지갑을 정리하는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이제 더 이상 돈을 스쳐 지나가게 하는 정류장이 아니라 돈이 편안하게 쉬고 친구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는 아늑하고 멋진 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집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지갑을 열 때마다 그 안에 깃든 풍요의 기운을 느끼고 돈을 쓸 때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내주세요. 떠나간 돈은 더 큰 친구들을 데리고 다시 여러분의 멋진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바로 더 큰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풍수 비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큰 재물운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행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저 또한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행운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